여러분은 지금 깊고 어두운 서해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빛조차 닿지 않는 수심 150m의 심해는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이 고요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은밀한 사냥꾼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2020X 년 11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 서해의 검은 파도 아래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비밀 작전은 우리가 알던 해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서해의 거친 파도를 톱날처럼 세우던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서남쪽으로 120km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 해상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통읍 통발 어선인 만석호의 선장 김씨는 핏발 선눈을 비비며 조타실의 레이더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레이더의 초록색 스윕 라인이 한 바퀴 돌 때마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김 선장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고기 떼가 아니었습니다. 떼를 지어 몰려온 중국의 불법 조업 선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쇠파이프와 도끼로 무장하고 선체의 옆면에는 쇠창살을 박아 넣은 채 마치 해적처럼 우리 바다를 유린하는 무법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장을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그 뒤에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불법 어선들의 뒤편 안개가 자욱한 수평선 너머에서 회색빛의 거대한 강철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중국 해군의 주력 호위함인 지앙카이 투급 프리기탐이었습니다. 배수량 4,00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군함은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서해를 휘저으며 우리 어민들을 향해 위협적인 기동을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제법도 상식도 무시한 채 오로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며 만석호를 향해 탐조등을 비추고 당장 항로를 변경하지 않으면 충돌하겠다는 멸시 어린 경고방송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군함이 일으키는 너울성 파도에 작은 만석호는 낙엽처럼 위태롭게 흔들렸고 김 선장은 분루를 삼키며 키를 꽉 쥐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호위함이 뿜어내는 디젤 엔진의 진동이 수면을 때리고 있을 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차가운 심해의 바닥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극비 전략 자산인 3,000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충무공 이순신함이 거대한 고래처럼 침묵을 지키며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처럼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올 필요도 없고 무한한 동력으로 지구를 몇 바퀴나 돌 수 있는 이 괴물은 이미 사흘 전부터 서해의 깊은 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내의 공기는 서늘하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십백 미터 아래의 수압은 제곱센티미터당 10kg이 넘는 엄청난 힘으로 잠수함의 선체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고장력 강철로 만들어진 이중 선체는 그 압력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함교의 중심인 전투정보실 조명은 붉은색 전투등만이 켜져 있어 승조원들의 얼굴에 비장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음탐관 김 상사는 헤드폰을 귀에 밀착시킨 채 눈을 감고 바다가 전해오는 아주 미세한 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수면 위에 파도 소리 새우, 떼가 딱딱거리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상선의 엔진 소리가 섞여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김 상사의 노련한 감각은 그 소음의 홍수 속에서 명확한 패턴을 걸러냈습니다.
규칙적이고 묵직하며 날카로운 금속성의 회전음, 그것은 중국 호위함의 스크류가 물살을 가르며 만들어내는 캐비테이션 소음이었습니다. 김 상사는 천천히 눈을 뜨며 마이크에 대고 낮지만 확신의 찬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방위 제로3 오거리 4500 야드 심도 표면 타겟 식별했습니다. 중국 해군 지앙카이2 급 호위함입니다. 현재 속도 12노트로 남동진 중이며 우리 어선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함장석에 앉아있던 초의 대령은 팔짱을 낀 채 전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초의 대령은 이미 적의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해군이 디젤 잠수함의 한계 때문에 장시간 매복하지 못할 것이라 착각하고 마음 놓고 영해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밑에는 원자로에서 뿜어나오는 뜨거운 증기로 터빈을 돌려 무한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초의 대령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함 전투 배치, 소음 통제 상태 유지하라, 기관 출력 15%, 아주 천천히 목표물의 한미 사각지대로 진입한다. 놈들이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착각하게 놔두어라. 진짜 사냥꾼이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다. 잠수함의 심장부인 원자로 실에서는 핵분열 반응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열에너지가 고압의 증기로 변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완벽한 방음 설비와 진동 저감 장치 덕분에 밖으로는 개미 기어가는 소리만큼도 새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의 외부 표면을 덮고 있는 수만 장의 흡음 타일은 적의 능동소나 음파를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려 적의 레이더에는 그저 바다의 배경 소음이나 거대한 물고기 정도로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무장관 박대위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무장 제어 콘솔의 키를 조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복잡한 알고리즘이 돌아가며 적함의 이동 경로와 속도, 해류의 흐름까지 계산해 최적의 타격 지점을 산출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대위의 앞에는 6개의 533mm 중어로의 발사관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등이 녹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최신형 중어로에 범상어가 차가운 바닷물을 머금은 채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어로에는 유선 유도 방식으로 목표물에 접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능동 탐지 모드로 전환하여 적 함정의 스크류 소리를 추적해 배의 허리를 두 동강 낼 수 있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마치 유령처럼 물살을 헤치며 아주 부드럽게 중국 호위함의 뒤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중국 군함이 여전히 위압적인 덩치를 자랑하며 우리 어선을 향해 경적을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 불과 수 킬로미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음탐관 김 상사의 이마에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헤드폰 너머로 들리는 적함의 스크류 소리가 점점 더 크게 고막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쿵쿵쿵쿵! 그것은 마치 거인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자칫하면 잠수함이 일으키는 미세한 와류조차 적에게 탐지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함장님, 목표물과의 거리 2000야드, 사정권 내로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무장관 박대위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발사관 1번, 2번 주수 완료, 사격 통제 장치라곤 준비되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언제든 놈들의 추진축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최 대령은 잠망경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소나 시스템이 그려내는 가상 화면만으로도 바다 위의 상황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함내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외세에 대한 대한민국 해군의 서슬 퍼런 의지를 보여줄 순간이었습니다. 최 대령의 오른손이 천천히 허공을 갈랐습니다. 좋아, 놈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살짝 알려주도록 하지. 능동 소나일 호의 발사. 놈들의 고막이 터질 정도로 강력하게 때려줘라. 이 명령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경고 방송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잠수함의 선수에 장착된 거대한 소나돔에서 응축된 고주파, 음파, 빔이 중국 호위함을 향해 직선으로 쏘아져 나갔습니다. 물속에서 소리는 공기 중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 강력한 음파 에너지가 중국 함정의 강철 선체를 강타하는 순간 배 안에 있던 중국 해군들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배 밑바닥을 후려치는 듯한 끔찍한 충격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핑 하는 날카롭고도 묵직한 소리가 심해를 찢으며 중국 호위함의 선체를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그 순간 서해의 차가운 바다 위에서 거만하게 떠있던 중국 군함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그들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낚아챈 것입니다. 그 날카로운 금속성의 파열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학의 법칙을 실은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였습니다. 강철로 된 선체 전체가 웅하고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종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뱃속의 장기가 울릴 정도의 진동이 함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호위함의 전투정보실 안에서 헤드폰을 끼고 있던 중국군 소나 담당관은 고막을 찢는 듯한 굉금의 비명을 지르며 헤드폰을 집어 던졌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커피잔들이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쏟아지며 깨져나갔고 당직 사관들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낱낱이 보고 있다는 서늘한 메시지였습니다. 중국 호위함의 함장 리중령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당한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한국 해군의 디젤 잠수함 따위가 자신들에게 능동소나를 쏘며 도발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전함의 전투 배치를 명령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리중령은 상대가 배터리 용량에 허덕이는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추격하면 산소가 떨어져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갑판 위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의 헬기 경납고 문이 열리며 중국 해군의 주력 대잠 헬기인 Z9, 이 프로펠러를 회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다에 소금기, 머금은 바람을 가르며 로터블레이드가 회전하자 귀를 먹게 할 듯한 엔진 소음이 갑판을 뒤덮었습니다. 곧이어 헬기가 기체를 기울이며 칠흑 같은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헬기의 배 밑에는 잠수함을 찾아내 끝장을 보겠다는 사리가 담긴 경어로의 위셉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의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대령은 적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다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적이 흥분하여 덤벼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관 출력 60%, 심도 250m까지 급속 잠항, 조타수 우현 30도, 수온약층 아래로 숨어든다.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동이었습니다.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거북이처럼 기어다녀야 하는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원자로라는 무한한 심장을 가진 충무공 이순신함은 마치 스포츠카처럼 폭발적인 가속력을 뿜어냈습니다. 거대한 펌프 제트 추진기가 바닷물을 빨아들여 뒤로 뿜어내자 6,000톤에 달하는 강철 고래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심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심 70m 부근에 형성된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의 경계면인 수온약층을 뚫고 지나가자 소나 화면의 잡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소리는 물의 온도차에 따라 굴절되는 성질이 있어 이 수온약층 아래에 숨으면 수상함의 소나는 잠수함을 탐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대령은 이 자연의 방패막이를 이용해 적의아시아에서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머리 위를 선회하던 Z9 헬기가 수면 위로 무언가를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퐁퐁퐁 가벼운 입수음과 함께 원통형의 소노부이들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 작고 예민한 청음기들은 낙하산을 펼치고 수면에 착수하자마자 마이크를 길게 늘어뜨려 바닷속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십 개의 귀가 바다 곳곳에 뿌려진 것과 같았습니다. 음탐관 김 상사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헤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방위 120, 거리 2000야드. 적 헬기가 디핑 소나를 담갔습니다. 능동파가 방사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핑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잠수함의 외벽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쏘았던 것과 같은 능동 소나 음파였습니다. 적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숨어있는 도둑을 찾는 것과 같은 숨막히는 숨바꼭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상사가 비명을 지르듯 보고했습니다. 토피도, 입숨 감지, 방위 090, 거리 1500. 적 헬기가 어뢰를 투하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중국 헬기가 소나로 잠수함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자마자 주저없이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 떨어진 중국의 위세분 경어로에는 잠시 멈칫하더니 내부의 전지가 활성화되면서 고속 모터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윙하는 날카로운 고주파 소음과 함께 어뢰는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살인 기계가 되어 충무공 이순신함을 향해 돌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속 45노트,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는 어뢰는 불과 1분 안에 잠수함의 선체에 도달할 것이었습니다. 어뢰의 앞부분에 달린 센서는 잠수함이 내는 미세한 소음을 포착하고 죽음의 궤적을 그리며 맹렬하게 추격해 왔습니다. 초의 대령은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전속 기동, 기관 출력 100%, 조타수 좌현 전타, 기망이 사출, 함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조타수가 조종관을 왼쪽으로 끝까지 꺾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급격하게 기울어지며 선체 내부의 승조원들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쏠렸습니다. 동시에 잠수함의 측면 발사관에서 기망이 장식, 어로의 유인 장치, 가펑하는 소리와 함께 튀어나갔습니다. 이 기망이는 잠수함보다 더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어뢰를 엉뚱한 곳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최신형 어뢰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망이의 요란한 소음에도 불구하고 어뢰는 잠시 방향을 트는 듯하더니 다시금 집요하게 충무공 이순신함의 스크류 소리를 찾아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놈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똑똑하고 치명적인 사냥개였습니다. 음탕관 김 상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망이 회피 실패, 어뢰 계속 접근 중, 거리 800, 야드 700, 600, 충돌까지 15초 전. 선내에 붉은색 경보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공포가 승조원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죽음이 불과 수백 미터 뒤에서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고장력 강철이라도 어뢰의 폭발을 견뎌낼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함정은 찌그러진 깡통처럼 구겨져 심해의 바닥으로 가라앉을 것이 뻔했습니다. 최대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긴급 부상, 밸러스트, 탱크 전면 배수, 함수 각 45도, 수면을 뚫고 솟구친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와중에 급격하게 부상하면 잠수함의 선체에 엄청난 무리가 가는 것은 물론이고 수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국 호위함의 포구, 바로 앞으로 뛰어드는 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뢰를 피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심도, 변화로 어뢰의 센서를 교란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고압의 공기가 밸러스트 탱크로 밀려 들어가며 바닷물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6,000톤의 거체가 앞머리를 치켜들고 수직에 가깝게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엄청난 관성력이 승조원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뒤따라오던 어뢰가 급격히 변하는 수압과 어지러운 물살 속에서 잠시 목표를 놓치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면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솟구치는 잠수함의 바로 위에는 아직도 거친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중국 호위함이 76mm 함포를 겨눈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해의 검은 바다가 거대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심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른 6,000톤의 강철 괴물이 수면을 뚫고 나오는 순간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장관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포말이 산산이 부서지며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물기둥이 폭발하듯 치솟았습니다.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로 솟구친 충무공 이순신함의 검은 선체는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며 그 압도적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기계라기보다는 심해에서 잠들다 깨어난 고대 신화 속의 레비아탄과 같았습니다. 뒤따라오던 중국의 위세분 경어로에는 목표물이 갑자기 수면 위로 사라져버리자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뢰의 센서는 급격하게 변한 수압과 수면 부근의 거친 파도 소음, 그리고 잠수함이 솟구치며 만들어낸 엄청난 와류 속에서 완전히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윙윙거리며 죽음의 질주를 하던 어뢰는 잠수함의 선체 밑바닥을 불과 수 미터 차이로 스치듯 지나가 버렸고 먼 바다를 향해 허망하게 날아가다 연료가 다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수면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잠수함이 솟구쳐 오른 위치는 중국 호위함의 좌연 불과 200m 옆이었습니다. 호위함의 함교에 있던 리 중령과 중국군 승조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던 작은 디젤 잠수함일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집채만 한 빌딩 크기의 거대한 원자력 잠수함이 바로 코앞에서 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이 수면을 때리며 떨어질 때 발생한 충격파는 소형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거대한 너울성 파도가 중국 호위함을 덮쳤고 4천 통읍의 군함이 종이배처럼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갑판 위에서 대잠 작전을 준비하던 중국 수병들은 중심을 잃고 난간에 부딪히거나 바닥을 굴렀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이 다시 콰하는 굉음과 함께 수면 위로 둔중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선체가 물에 닿는 순간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그 물벼락은 호위함의 갑판을 흠뻑 적셨습니다. 잠수함 내부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승조원들은 안전바를 꽉 잡고 있었지만
엄청난 충격에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초의 대령은 충격으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흔들며 즉시 고함을 쳤습니다. 전원 위치 고수, 긴급 자망, 밸러스트 탱크 주수, 각도 20도, 다시 들어간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면 위에 노출된 잠수함은 그저 덩치 큰 표적일 뿐이었습니다. 중국 호위함의 76, 미리 함포와 30, 미리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시커먼 총구를 잠수함 쪽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1초라도 지체했다가는 벌집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중국 호위함의 포술장은 흔들리는 조중영 속으로 거대한 검은 물체를 억지로 집어넣으며 발사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유효 사거리보다 훨씬 안쪽으로 파고든 잠수함 때문에 함포의 포신이 최대한 아래로 내려갔지만 조준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찰나의 망설임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의 밸러스트 탱크 마개가 열리며 공기가 빠져나가고 다시 수천 톤의 바닷물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거대한 괴물은 매끄러운 등을 보이며 다시 검은 파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중국 호위함에서 쏘아댄 기관포 탄환들이 잠수함이 사라진 자리에 흰 거품만을 때리며 무력하게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돌아온 잠수함 내부는 침묵 대신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은 없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중국 호위함이 본격적인 보복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함장님, 수면 위에서 다수의 물체가 투하되었습니다. 폭로회입니다. 음탐관 김상사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갈라졌습니다. 중국 호위함은 잠수함이 사라진 위치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폭로의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드럼통 모양의 폭약 덩어리들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며 심도 100m, 200m 등 각각 다른 깊이에서 연쇄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쾅쾅쾅 바다가 찢어지는 듯한 폭발음이 잠수함의 외벽을 강타했습니다. 비록 직격탄은 아니었지만 물을 타고 전해지는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함 내 조명이 깜빡거리고 파이프 이음새에서 고압의 증기가 치익하고 새어 나왔습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먼지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고 승조원들의 귀에서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보고하라. 초의 대령은 흔들리는 지휘통제실 중앙에 서서 중심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기관실 이상무, 타기실 유압 정상. 그러나 소나돔 일부 센서 감도 저하, 외부 통신 안테나 손상 의심됩니다. 부함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국 호위함의 선수에 장착된 대잠 로켓 발사기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폭로에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잠수함을 확실하게 수장시키기 위해 RQB 대잠 로켓을 발사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 로켓은 공중으로 날아와 잠수함의 예상 위치 바로 위에 떨어져 유도 어뢰나 폭로해가 되어 공격하는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음탐관 김상사가 다시 외쳤습니다. 적 함정 방위 030 로켓 발사음 감지 RQB 6발이 날아옵니다. 탄착까지 예상시간 20초, 20초.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갇혔습니다. 위에서는 호위함과 헬기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사방에서는 폭로해가 터지고 있으며 이제는 대잠 로켓까지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대령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수세적인 방어로는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면 호랑이 배를 갈라야만 나갈 수 있는 법입니다. 초에 대령은 나지막하게, 그러나 지휘통제실의 모든 대원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다. 놈들이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주지. 무장관 중어로의 1번부터 4번까지 튜브 개방. 무장관 박대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발사 통제 콘솔에 붉은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1번부터 4번 튜브 개방 완료. 목표 설정. 중국 호위함 지앙카이투. 초의 대령은 잠시 눈을 감고 소나 화면에 나타난 붉은 점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 죽음을 뿌리고 있는 저 오만한 존재에게 대한민국 잠수함의 진짜 공포를 심어줄 때가 되었습니다. 발사. 압축 공기가 팽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 최강의 무기 범상어 중어로에 네 발이 시차를 두고 연달아 발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발의 어뢰는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와이어를 길게 늘어뜨리며 칠흑 같은 바닷속을 가르고 중국 호위함을 향해 죽음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네 발의 범상어 중어뢰가 발사관을 떠나는 순간 잠수함의 선체는 가벼운 반동으로 웅웅거렸습니다. 초속 50노트가 넘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가속한 어뢰들은 마치 주인을 떠난 사냥개처럼 오직 목표물의 스크류 소리만을 쫓아 칠흑 같은 심해를 질주했습니다. 어뢰의 꽁무니에 연결된 머리카락보다 얇은 광섬유 와이어를 통해 전해지는 데이터는 중국 호위함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회피 기동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호위함 지앙카이투는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나 화면을 가득 채운 4개의 고속 접근 물체를 확인한 순간 함교의 모든 승조원은 얼어붙었습니다. 함장 리중령은 목이 터져라 전타를 명령하고 기만기를 쏟아부었지만 대한민국의 최신형 중어로에는 구형 기만 따위에 속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범상어는 적함이 내뿜는 항적의 미세한 거품을 추적하는 웨이크 호밍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그재그로 도망쳐도 어뢰는 그 궤적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최 대령은 냉정하게 상황을 주시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명령했습니다. 와이어 절단. 지금부터는 어뢰 스스로 사냥하게 둔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유도선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통제권은 어뢰의 인공지능에게 넘어갔습니다. 잠수함을 떠난 지 불과 40여 초 후 첫 번째 어뢰가 중국 호위함의 한미 쪽 5m 아래를 파고들었습니다. 직접 충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어뢰의 진정한 공포는 버블 제트 효과에 있었습니다. 쾅! 바다 밑바닥이 뒤집히는 듯한 둔탁하고 거대한 폭발음이 서해의 밤하늘을 찢어 놓았습니다. 수중에서 250kg의 고성능 폭약이 터지자 순간적으로 거대한 가스 버블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버블은 중국 호위함의 선체 중앙을 들어 올릴 만큼 강력한 부력을 만들어냈습니다. 4,000톤에 달하는 강철 군함이 장난감처럼 수면 위로 붕 떠올랐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버블이 수축하며 배를 떠받치던 힘이 사라지자 군함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수면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지끈 강철이 비명을 지르는 끔찍한 소리가 바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용골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던 중국 호위함의 기관실은 완전히 침묵했고 스크류는 엿가락처럼 휘어져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만하게 서해를 누비던 사냥꾼이 순식간에 다리가 부러진 짐승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뒤이어 쇄도하던 나머지 3발의 어뢰는 이미 무력화된 적함을 확인하고 안전 모드로 전환되어 심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살상을 피하고 적의 전투 의지만을 완전히 꺾어놓겠다는 최대령의 계산된 자비였습니다. 수면 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협적으로 돌아가던 중국 함정의 레이더도 엔진 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오직 연기를 내뿜으며 표류하는 거대한 쇳덩어리만이 검은 파도 위에 위태롭게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만석호의 김 선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을 괴롭히던 저 거대한 괴물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단 한 방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며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깊은 바다 밑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임무를 완수한 충무공 이순신함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함내는 여전히 정적과 냉철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초의 대령은 조용히 잔망경을 내리고 나지막이 명령했습니다. 상황 종료, 적함 무력화 확인, 즉시 이탈한다. 우리는 이곳에 없었던 것이다. 잠수함은 거대한 꼬리지느러미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승조원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서 돌아간다는 안도감과 조국의 바다를 지켜냈다는 뜨거운 자부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가 뉴스에 나오지도 역사책에 기록되지도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의 숙명은 영원한 침묵이자 보이지 않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서의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표류하던 중국 호위함은 구조 신호를 보내며 예인선에 끌려 힘없이 물러갔고 불법 조업 어선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평화를 되찾은 바다 위로 만석호가 만선을 알리는 깃발을 펄럭이며 항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빛 한 줄기 닿지 않는 차가운 심해 어딘가에는 충무공 이순신함과 같은 강철의 수호자들이 숨을 죽인 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그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밀리터리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